누가 이거 주라는데? 테이크아웃 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앞으로 차기수들을 위해서 꿀팁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SKC 20기들입니다. 박수! 저는 SKC 20기 SK네트워크스 취재기자 박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주식회사 CNC 취재기자 김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하이닉스 취재기자 김시은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취재기자 김다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취재기자 김양희입니다. 저는 SKC 취재기자 구민규입니다. 아, 다들 반갑습니다. SKC 활동 유명하죠? 네. 네. 네, 리액션. SKC 다 활동 유명하잖아요. 혹시 언제부터 알고 있던 활동인지. 네, 저는 아무래도 SKC 19기 때 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은 올해랑 똑같은 관계사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사실 작년에는 SK 네트워크스를 일지망으로 지원했었는데요. 멘토님께서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이제 SK CNC로 면접 봐주실 수 있냐고 연락 왔었고, SK CNC가 저와 더 맞는 관계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SK CNC 먼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우선 SKC, 즉 SK 커리어스 에디터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대외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기자와 영상 크리에이터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 각각의 기자들은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하는 형식으로, 영상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취재해서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리는 방향으로 이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는 현재 SKC에서 기자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전원 오를 드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패널은 지금 전부 다 기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영상 크리에이터님들은 어디 계시죠? 자, 여기 지금 다 안 보이시겠지만 다 카메라를 다 잡고 계셔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다 기자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기자에 지원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보고 갈게요. 민규 씨? 네. 네. 기자를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취재기자 쪽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상에서 주는 이미지하고 글에서 주는 메시지하고 좀 다르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글에서 주는 깊이감,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주제를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영상 편집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취재기자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SK텔레콤이라는 관계사에 관심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런 채용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낼 때 취재 기자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기획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채용 소식들을 담아보고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이 SK 커리어스 에디터를 지원할 때 아무래도 미디어 전공이어야 할 것 같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전원 X를 드셨습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저부터도 미디어 전공생이 아니라 신소재공학부라고 공대생인데요. 저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되게 주 사업을 이루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난 반도체 잘 아니까 SK 하이닉스 지원해서 SKC로서도 충분히 많은 정보와 많은 채용 블로그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자신 있게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과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CE 분들 중에. 그럼 이번 태연님
태연님 얘기도 들어볼까요? 저는 전공이 컴퓨터공학 전공인데요. SK 주식회사 CNC에서 아무래도 주로 하는 사업은 IT 그리고 디지털 개발입니다. 아무래도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저희 관계사에 대한 정보를 좀 스택하고 그를 글로 풀어내는 데에서 있어서는 제가 아무래도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서 면접 때도 그 점을 어필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미디어 학부가 아니지만 제 전공 지식을 살려서 글을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도 전부 다 전공이 다 다양하시고 또 꼭 미디어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영상 크리에이터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면접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준비를 해갔는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당일 전날에 어떤 공지가 왔었죠. 대학생다운 복장으로 면접을 와달라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공지를 좀 받았을 때 좀 당황했거든요. 대학생다운 게 뭘까? 이게 정장을 입기도 그렇고 세미 정장을 입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게 좀 고민됐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CE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갔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저도 혁진님하고 좀 비슷하게 이걸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대학생다운 복장이라고 했는데 대학생다운 복장으로 입고 가면 조금 약간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좀 신뢰성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약간 면접처럼 좀 포멀한 그런 복장을 좀 지향한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깔끔한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영상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그날 당시에 입었던 면접 복장을 그대로 입고 왔는데요. 보시면 저는 살짝 넥타이를 해서 가기도 했고 카라티를 입고 가신 분도 있었고 양희님처럼 세미 정장 같은 느낌으로 입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면접 복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오늘 한 가지 오게티가 있는 게 여기 태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당일날 입었던 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평상시에 조금 정장 룩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장 바지와 와이셔츠를 입고 갔었는데요. 저처럼 혹시나 이제 정장 룩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정장이 입고 가서 떨어지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알아볼 게 저희가 면접 당시에 1분 자기소개가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관계사가 SK텔레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SK텔레콤에서 밀고 가고 있던 그 대표 문구를 좀 사용해서 자기소개 멘트를 만들어 봤었는데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이걸 조금 바꿔서 SKT의 취준생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멘트로 자기소개를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지원 동기랑 또 제가 취재기자로서 어떤 부분을 좀 잘할 수 있는지 제 강점 이런 것들을 좀 핵심만 녹여가지고 자기소개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태연님도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지원한 SK CNC가 나중에 최종 입사를 꿈꾸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녹여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 전공 지식이 SK CNC의 채용 정보를 더 잘 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기소개서에 녹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3학년 2학기 재학 중이다 보니까 취준생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될지 그 점을 고민할 수 있겠다는 점을 좀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처음 밝히는데 제가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는 1분 동안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나를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합성어를 만들어서 써야겠다 해서 저는 저를 VIP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비드와 프레스의 합성어로 소개를 했고요. 비비드의 뜻이 생생한, 생경한, 생동감 이런 뜻이고 프레스는 아시다시피 기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비비드 프레스 줄여서 VIP로 했었고 그래서 생경하고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VIP로 포장을 해서 만들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멘토님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꽤나 기억에 오래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당시에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는 이제 다른 면접이랑 다르게 특이한 점이 PT 면접이 있다는 게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워낙에 다대가 면접이기도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사실 멘토님이나 아니면 그걸 심사하시는 면접관님께서 그렇게까지 주의 깊게 볼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있었는데 PT가 끝나고 나서 개인 질문이 정말 그 PT랑 관련돼서 되게 많이 들어오고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진짜 면접관님께서 엄청 꼼꼼하게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면접을 끝나고 나서 이건 합격이다 라고 생각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조금은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래도 면접자분들 중에 SK텔레콤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였는데요. 각자의 관계사에 대한 그런 채용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SK그룹 내에서도 내가 지원하는 그 관계사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좀 많이 해가기도 했고 사실 원래 텔레콤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접에 굉장히 잘 녹여내고 잘 풀어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SKC 면접이 되게 특이했던 점이 관계사별로 딱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경쟁자들을 조금 탐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부터 몇 학년인지 전공이 뭔지를 먼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조금 필승 전략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물어보니까 비교적 취업 준비를 아직 안 해본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생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특화된 답변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좀 먹혔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되게 분석적이고 되게 확실하게 돌파구를 잘 찾으신 느낌이 드네요. X를 드신 분께서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를 순서대로 답변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가장 제가 멘토님의 질문에 이제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옆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첫 번째 순서이다 보니까 제 답변이 약간 부족했다는 점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제가 아직 더 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약간 면접관님께 안 좋게 생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합격을 하고 면접관님께 여쭤보니까 SK의 인재상의 열정과 패기가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느껴졌고 저를 뽑아야 되겠다고 확신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CE로서 활동을 하면서 생겨나는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SKC 사옥을 방문한 게 가장 좀 인상 깊었는데요. 거기 방문하게 되면은 경복궁 전경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좋은 장소인데 저는 거기 가서 멘토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시간이 돼서 사옥을 좀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반적인 회의실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컨셉의 그런 회의실도 있고 아니면 캠핑을 나온 것처럼 좀 쉬는 장소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옥의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요소들 찾아보는 게 아무래도 SKC 활동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고 저는 사실 조금은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직무 인터뷰차 이제 SK T타워 본사를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이 직무 인터뷰를 해주시는 그 인터뷰인님께서 저희 이렇게 취재 오느라 고생 많았다라고 커피를 사주셨는데 그 커피가 다회용 컵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끝나고 다 수고했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이 컵 반납하고 가면은 돈 주니까 꼭 반납하고 가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회용 컵을 반납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씻어서 그 안에 넣었더니 현금으로 1,000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인터뷰를 하고 1,000원을 들고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횡령 아닌 횡령을 하셨네요.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자신만의 루틴이 있는지 하나, 둘, 셋. 일단 저는 컨텐츠를 기획하기 전에 뉴스룸을 꼭 정독하고 분야별로 정리를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AI, 반도체, 복지 3개의 분야로 나눠서 정리를 한 후에 이번 달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컨텐츠를 기획해야겠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기술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뉴스룸을 꼭 정독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를 수집하기에 뉴스룸을 정독하진 않고 저는 약간 법정 공시 자료를 조금 보는 편이긴 합니다. 닥트라는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콘텐츠를 발행할 때 어떤 도움을 될 수 있냐면 나의 이 관계사가 어떤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취재 기자로서 약간 이 부분을 좀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멘토님한테 연락을 드리는 편이었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도 닥트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닥트는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노션을 이용해서 좀 프로젝트 단위로 좀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안을 작성을 하면은 언제까지 기획안을 작성할지 세팅을 하고 컨펌받는 과정도 예상해서 적어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콘텐츠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 작성한 다음에는 썸네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나눠가지고 좀 관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시고 계시네요. 사실 이거는 혁진 시인님 덕분인데요. 혁진 시인님이 좀 노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 SKC 좀 또 다른 혜택 아닌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서류랑 자소서 같은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고민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수많은 대외 활동 중에 제가 왜 딱 이 SK CE에 지원을 했는지가 핵심이 잘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물어보고 편집자분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녹여서 실제 SK텔레콤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또 SK텔레콤의 찐 유저, 찐 고객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진짜 알고 싶은 채용 소식들을 이렇게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SK 경영 철학이 슈펙스이신 거 아시죠? 저는 그 경영 철학을 좀 엮어서 1번 문항을 작성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일 난감했던 게 제가 대외 활동 경험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교내 활동밖에 해본 경험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다들 대외 활동을 엄청 화려하게 작성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조금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교내 학보사에서 한 2년 정도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저도 이제 인터뷰 경험이 있고 기사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으니 앞으로 SKC에서 활동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안 작성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서칭해보면서 기획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필요할 경우에는 챗GPT한테 물어가지고 기획안을 한번 만들어줘 라고 해서 대략적인 틀을 잡은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지를 포커싱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보면은 큰 틀로는 기획 의도, 기획 내용, 그리고 이걸 통해서 듣게 되는 청중은 어떻게 될지 이 세 가지를 좀 끌고 와서 이런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획안을 작성할 때 SK네트워크스 채용 공식 블록에 올라간 전체 내용에 대한 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던 모든 인터뷰 기사를 크롤링했고 각각의 직무를 9개로 나눠서 전체 크롤링을 했었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몇 개의 컨텐츠가 발행이 됐고 기수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엑셀로 데이터화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포트폴리오에도 조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좀 강점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전 기수분들이 너무 훌륭한 기사를 발행해 주셔서 제일 작성하기 어려웠던 문항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SK 하이닉스를 지원했지만 다른 관계사의 컨텐츠를 선정을 했어요. 그 선정 이유로는 제 가치관을 녹여내면서 작성을 했는데 저는 기사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첫 번째는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내용 구성인지 그리고 내용을 읽지 않아도 이미지만 보고도 이 기사를 다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작성을 하게 된다면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아닌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확인을 할 게 저희가 자소서를 확인을 해봤으면 이제 서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릴 서류 같은 경우는 조금 정량적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학력에 대한 기재가 끝나게 되면 이제 대외 활동과 공모전 수상 내역 등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 입력을 해보니까 최대 5개까지 쓸 수 있었던 걸로 보였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떤지? 대외 활동과 이제 프리랜서로 일했던 거 해서 총 4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활동으로 적게
입력을 할지 아니면 최대한 많이 입력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5개 다 적는 선택을 했습니다. 2개만 적었습니다. 5개 꽉꽉 다 채웠었는데 텔레콤이랑 관련됐던 활동 2개랑 제가 개인적으로 기사 쓰는 거랑 관련돼서 했던 활동 3개 정도. 대외 활동 관련해서는 정말 한 개도 작성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그 란을 아예 공란으로 비워두자니 혹시나 이게 좀 성의가 없어 보이진 않을까 해가지고 교내 활동으로 2개 정도 마치 SKCE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 경험이 뭔가 많아야지만 최종 합격을 할 것 같다라는 저희의 어느 정도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깨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공모전과 수상 내역 같은 경우에도 여쭙고 싶은데 수상 내역은 따로 없었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 공모전을 팀 꾸려서 나갔던 그런 경력 사항을 적어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서포터즈나 다른 대외 활동에서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거나 공모전 활동 경험도 없고 수상 경험도 없고 정말 무스펙인 상태로 종합해보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수를 채우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얼만큼의 노력과 정성을 들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어떤 내용을 작성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영상을 제작했던 경험을 녹여내기도 했었고, 해커톤 같은 조금 문과생으로서는 도전하기 어려웠었던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제 얼굴 사진을 넣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기자단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앞에 설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리낌이 없다는 이미지를 주고자 제 사진을 첨부하고, 추가로 경력에 대해서 이제 대외 활동에서 만들었던 콘텐츠를 첨부했는데, 뭐 우수 활동자나 뭐 거기서 받은 수상 같은 것들을 같이 작성했었습니다. 자소서 자체를 공대 쪽으로 조금 더 반도체 쪽에 맞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다른 능력들을 더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컨텐츠 제작 경험 등을 이렇게 3분류로 나눠서 작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었는지,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었는지를 적었고요. 프로젝트별로 어떤 활동을 했고, 활동에서 참여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참여한 활동의 결과물로는 어떤 게 나왔는지를 좀 숫자로 많이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작성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사실 작성을 못했다기보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과제를 조금 제작을 하면서 그 밑에 기여도를 작성해달라라는 말을 보고, 아, 포트폴리오 제작할 때는 이 밑에 기여도도 같이 작성해주는 게 좋겠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여도를 나타내는 거에 대한 질문이 조금 따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시고 그거에 대한 기여도를 표현하시면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가 들어간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적인 질문인데, 장수 기억나시나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되면은 괜시리 뭔가 내 포트폴리오가 좀 적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너무 많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5장 정도. 5장. 8장 나왔어요. 오, 8장. 저도 표지랑 마지막 제외하고는 한 4장, 5장 저도 4-5장 정도? 저도 한 7장? 그러면은 지금 대충 평균을 내보면 약간 7에서 8장 정도가 좀 적당한 평균선인 거고, 저처럼 10장 이상 되면 좀 많은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 많이 쓰지 마십시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1차 합격을 받고 나면은 2차 면접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SKCE 같은 경우는 2차 면접이 PT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100% 기여했지만 취재 기자의 능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 선택을 할지, 아니면 100% 기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취재 기자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선정을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100%를 기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취재 기자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걸 선정을 하자라고 고민을 했었고, 또 2번째로 고민한 게 글 작성 능력을 어필해야 될지 아니면 인터뷰 능력을 어필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뷰를 했었던 컨텐츠를 선정을 했고, 이게 아쉬웠던 점이 인터뷰가 영상이었다는 점이 되게 아쉬웠어서 인터뷰했던 거를 다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인터뷰가 영상 매체여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기사를 작성해왔다 라고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글을 작성했던 거를 보여주고 매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면접을 볼 때 당시에 인턴 활동으로서 채용 블렌딩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진행했던 직무 인터뷰의 연장선으로 SKC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걸 어필했습니다. PT 면접에서 가장 어느 정도 중요한데 좀 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한 시간인 것 같아요. PT 면접장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앞에서 시간을 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점점 길어지고 뭔가 좀 더 많이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말이 덧붙이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는 게 좀 꽤나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좀 더 첨언을 하면 조금 더 디자인적 요소를 보여주시는 것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썸네일부터 배너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SKC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혜택들이 자기한테 가장 좋은 혜택으로 작용했을지. 제가 소속된 팀이 아니라 다른 팀과의 교류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SKC 전체 회식도 주최해 주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었던 게 아마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라는 이름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SK에 소속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그럼 SK에 소속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현직자분들을 진짜 코앞에서 이제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또 저희가 SK 본사도 가보고 현직자분들 만나보고 대학생 신분으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전 앞에서 말했던 분들은 다르게 활동비가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옷 사입고 실제로 텔레콤의 채용에 대해서 제가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직자분들을 만나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직접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기사에까지 실을 수 있다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가치 있고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딱 들어봤는데 저희가 한 가지 정말 큰 혜택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다들 아시죠? SKC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 시에 첫 전형 면제권이 주어집니다. 이게 너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들 첫 전형 면제권이기 때문에 이게 서류 면제권이 될 수도 있고 SKCT 면제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 SKCT가 첫 전형인 관계사가 있는지는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시의 활동하면서 다양한 관계사에서 첫 전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그러면 첫 전형 면제가 서류가 아닌 SKCT 면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슬슬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OX 한 번만 더 하고 갈까요? 네. 20기 중에서 내가 제일 인싸라고 생각한다. 자, 하나, 둘, 셋. 네. 딱 한 명만 극명하게 갈리셨는데요. SKC는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활달한 성격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확실히 MBTI이신 것처럼 조용하신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SKC 활동에서 또 다른 혜택을 할 수 있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종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SKC를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실 겁니까? 완전 추천입니다. 저도 완전 추천하는 대외 활동입니다. 그 어느 대외 활동보다 더 뜻깊은 추억 쌓고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며 활동을 하면서 되게 반도체나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공부도 정말 많이 됐어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활동비도 주고 혹시 내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고민하지 말고 만약에 SKC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렇게 너무 완전 추천으로 몰리면 너무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아시죠? 그럼에도 저도 완전 강추를 드립니다. 활동비 혜택도 있고 또 명함도 나오고 또 현직자도 만날 수 있고 또 실무도 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저희 20기 이 동기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SKC의 차기소 홍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로 만나요. 다음 SKC는 누구? 바로